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력 위기의 중국, 세계 석탄, 석유 끌어모은다.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력난은 아주 심각하죠. 석탄의 비축분이 1주, 2주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중국의 전력난을 통해서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제품의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라는 우려도 낳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중국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공동부유, 탄소 중립을 내세운 전력 부족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압박하려던 중국이 인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국영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제 석탄과 석유 확보에 사력을 다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전에 이미 이러한 일을 예견하고도 세계에 위협을 가하려고 방치해 두었고, 이번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어 모으면서 다시금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가격, 말하자면 원자재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는 유럽과 미국 지역이 겨울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저지르는 행동으로서 이를 통해 겨울에 난방을 위해 많이 소모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난방 소재의 국제시세를 끌어올려 타격을 주려는 속셈도 일정 부분 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원자재로 불리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면 이 생산 단가도 올라요. 그리고 그 전력을 소비하는 전력 그 발생 비용도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있었던 전 세계가 이 가격 상승, 전력의 가격 상승을 통해서 더 이 압박이 심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중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국제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적은 물품이라도 구매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이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집에 나서고 있는 현 상황인데, 밑에 그림 하나 있죠. 2020년 중국 전력 발전량 비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파란색은 화력, 그리고 지금 보라색이 수력, 그리고 분홍색이 풍력이고요. 원자력은 지금 이 색깔이죠. 청색인가요? 그리고 태양열은 주황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화력이 지금 월등히 많고 이 화력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다? 석탄 화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석유와 석탄을 구입하라고 중국이 말했다라는 내용을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월 30일 달 보도예요. 한정 중국 부총리가 지난주 초 긴급회의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석유와 석탄을 확보하라 라고 지시했으며, 겨울철 전력난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사도 드러냈죠. 왜냐하면 겨울철에 전력난을 만약 하게 되면 인민들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동북 삼성 이 지역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추위에 덜덜 떨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인민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 공동부유를 지금 주창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공동부유에 반하는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민들은 적어도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석탄과 석유를 지금 확보하라 라고 지금 말이 나왔다는 거죠. 현재 중국 전역에서 전력난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죠. 현재 전력난의 원인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호주와 코로나19 기원에 대해서 갈등을 겪으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내 주요 발전소들의 석탄 비축분이 사상 최소를 기록하며 고갈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 언론들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실상은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원자력으로 이동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탄소가 발생하는 석탄 화력을 줄이려는 가운데 호주와 코로나19의 갈등이 일어났고 중국의 입장으로서도 탄소를 줄이려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입장에서 호주를 조금 일찍 손절하게 된 것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원자력에 손바꿈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석탄을 구입하면서 호주를 손봐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호주가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 것 같아요? 미국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만약 시간이 생기면 이것에 대한 큰 그림, 지금 호주로 지금 대변이 되고 있는 지금 큰 그림인데 호주의 석탄들이 어디에 많이 팔렸냐? 인도, 일본, 한국. 다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어서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석탄, 석유 등 원자재 값의 급등으로 인해서 수입해서 발전소를 돌리면 생산성이 나지 않아서 석탄의 가격을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석탄의 양을 조절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친환경 전력원으로 평가받는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을 기대를 하면서 호주를 손절하고 석탄 등 원자재의 수입을 줄였던 것도 이 한 방편이 있죠. 그러나 하늘은 중국을 돕지 않습니다. 올해 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양쯔강 하류인 정저우에서 댐의 붕괴를 고려해서 댐의 수문을 열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쯔강과 황하강 상류에는 가뭄이 심각하였고 풍력 발전기를 많이 설치하였던 동북 삼성의 지역은 풍속이 느려지면서 전력난이 지금 현재 발생한 것이죠. 만약 수력이 작년과 같이 산샤댐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양의 지금 폭우가 쏟아졌다면 지금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쯔강 상류 지역과 항하 상류 이 지역에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서 수력도 완전히 망가졌죠. 그리고 동북 삼성에 풍력발전소를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풍력발전소도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풍속이 느려지면서 전력난이 발생한 것이죠. 특히 동북 삼성 지역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랴오닝은 17.4%, 지리는 18.3%, 헤이룽장성과 같은 경우는 19.8%로 전국 평균인 6%에 비해서 3배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화력발전의 대체 수단으로 풍력은 동북 삼성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전력 제한으로 생산시설이 멈춘 동남부 공업지역에서는 풍력과 같은 경우는 장수성 1.8%, 저장성 2.2%, 광둥성 4.7%에 불과해서 풍력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동북 삼성 지역에서의 그 전력난이 다른 지역에서의 전력난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아예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전력까지 차단을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동북 삼성의 경우 주민들에게까지 들어가는 전기까지 단전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지금 반발이 심해요. 이 반발을 무조건 잡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내년에 올림픽 이후에 그 정치 상황을 통해서 그 연임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이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론은 무조건 잠재워야 된 현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자연현상에 기댄 재생에너지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번 전력난이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그 대안으로 원자력을 선택을 하였으나 건설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원자력과 같은 경우는 한 기 지을 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3, 4년이라는 공백기간이 붕 뜹니다. 이 공백기간에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막고 그리고 수력을 통해서 막대한 수자원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중국 입장이었었는데 올해는 중국을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는 입장이죠. 여기에 또한 유럽도 풍력발전소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 섬 사이에 아이리시 해가 있거든요. 아이리스 해에서 풍력발전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풍속이 느려지면서 발전량이 줄었고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일랜드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영국뿐 아니라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전력 가격의 기록이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온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천연가스의 가격도 서서히, 아니 급속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풍력은 지금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수출하였으나 스코틀랜드의 전력 공급을 아예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유럽의 전력 부족, 말하자면 풍력발전소에 기입됐던 엄청난 양의 전력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공백으로 인해서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복합발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려야 되는데, 이 늘릴 때 충분한 천연가스가 필요해요. 충분한 천연가스, 그리고 이 천연가스를 돌리게 되면 탄소의 배출량이 거의 없습니다. 탄소의 배출량이 거의 없는데, 이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의 가스프롬의 공급 조절을 통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속히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는 가스프롬의 시베리아 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는 중국에게도 고통이 전가되고 있죠. 왜냐하면 같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유럽의 가스 가격과 아시아에 공급되는 가스 가격은 덩달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죠.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은 가격이 연동이 되는 원유 가격에도 영향을 줘서 원유 가격의 상승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에서 자연현상을 통해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에 의존한 중국과 유럽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 자신들만의 힘으로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서 석탄을 다른 지방, 특히 러시아와 몽골에서 구입을 할 수 있었지만, 미국과 가까워지는 러시아와 몽골에서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의 구입을 조금 미뤄왔다라는 거죠. 다른 데보다 그 배송 시간이 많지 않아요. 러시아, 그리고 몽골, 이쪽 지역이. 그런데 이것을 못 샀다라는 것은, 물론 일부는 샀어요. 일부는 사고 어느 정도 샀는데, 이것을 못 했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몽골도,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서의 자기의 군 부대까지 이용을 해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좋다. 우리도 해주겠다. 거기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대화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화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러시아가 미국의 칼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구매를 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급망을 조금 망가뜨려서 다시 그들 가운데 그 조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력이 많이 사용되고 공해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특히 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공급망을 좀 망가뜨려야 되고, 이러한 그 공장들을 해외로 빼야 되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세계,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위협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분석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중국의 공격적 석탄, 석유 확보,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입니다. 중국은 지금부터 공격적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확보를 할 예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스웨덴 금융회사 SEB 비안 실드롭 원자재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의 선언을 통해서 전력원 확보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하면서 석탄, 액화천연가스인 LNG 확보를 위해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입찰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력난이 유럽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럽 역시 아일랜드 지방의 약화된 바람으로 인한 풍력 생산의 급감으로 인해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복합화력발전소에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구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입니다. 천연가스의 대립은 석유 가격의 상승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컨설팅 회사 가스비스타의 레슬리 펠티 구즈먼 대표는 석탄, 석유 등을 놓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처지가 된 유럽 국가들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그 마구잡이식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구입은 결국은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미국 지역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셰일 가스, 셰일 혁명을 통해서, 셰일 오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럽은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것이고 러시아는 뒷배가 빵빵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사태는 중국이 이미 알고 있었다. 중국이 석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탄량 조절, 그리고 왜냐하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력 가격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 입장이죠. 전력 가격이 당연히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획경제예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서 정해주는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 발전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현재는 그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돌릴 필요가 없죠.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결정이 났죠. 석탄, 석유로 그리고 천연가스를 무조건 구입해라. 무조건 구입해라 하게 되니까 이제 몽골이나 러시아에서의 석탄 수입이 더 늘 것입니다. 그리고 채굴도 많이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중국이 다시 한번 유럽에 영향력을 가하고 유럽 사람들이 중국을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유럽이 지금 중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천연가스의 가격이 점점 상승함을 통해서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이러한 가격 단가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까지 문제가 생겨서 이미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절을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